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TV 채널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소송 사례와 법원 판결에 대한 그 내용인데, 피고 성명불상으로 피고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의심만 가지고 상간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의심만 가지고 상간 소송을 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 소송 사례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상가소송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의 뭐 손해배상 기라고도 하고 위자료 청구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 보시면 상간소송 그 사례, 그다음에 뭐 위자료 청구를 한 소장 작성 실무, 이런 게 있고, 이제 그 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이렇게 해서 이혼하고 같이 하는, 그 소장 작성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일단 이 사례는 이제 남편이 어떤 여자 이제 바람을 피우는 것을 그 확신을 하고 이제 이 원고가 변호사에게 이제 사건을 위임을 해가지고 호기롭게 소송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소장에 성명 불상자라고 돼 있죠. 주소 불명.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랑 바람을 폈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2천만 원과 이 소장 부본 송달 이길, 이거는 이제 다음 날입니다. 요새는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 바람 폈으니 너가 부담해라.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 원인에는 뭐 이제 성인 자녀와 이렇게 해서 배우자이고 부정행위를 한 자입니다. 이렇게 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피고 부정행위를 보면 이제 휴대전화를 확인해가지고 부정행위를 알게 됐다. 휴대전화를 보고 뭐 숙박, 성관계를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법원 판례도 있네요. 그래서 제3자 역시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합니다. 이제 이런 판례도 있고요. 불법행위다. 간통, 상간 이런 거요.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다. 소장 제출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증거가 없어요. 입증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죠 전혀. 입증 방법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이 피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했다는 게 여기서도 딱 드러나요. 증거도 없이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법률사무소 수임료 따먹기 걸려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이제 소송해달라고, 이 사람 바람 폈으니까 소송해달라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할 이유도 없죠. 돈 들고 오는데.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소장의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표시를 했으니까 이제 성명불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피고를 특정해야 이제 되는데 이거 특정 못하면 소송 각하되죠.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전화번호라고 했으니까 LGU 플러스 KT를 상대로 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내달라고 사실조회 사항에 기재를 하고, 이제 사실조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상간녀라는 의심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 3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이게 채택해 줄 리가 없죠. 전화번호만 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만 가지고 이렇게 조회하는 거는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채택됐다. 다른 방법 알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정명령.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번호만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받아줘도 통신사에서 회신을 거부합니다. 이름이 다르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으로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소송 진행이 이제 어려워졌고 남편의 이제 휴대전화를
더 파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죠. 그래서 이제 밤에 또 몰래 남편의 핸드폰을 더 뒤져 봐야 됩니다. 그래 어찌저찌 뒤져보니 이제 이름을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피고 표시 정정 신청서를 해요. 그래서 성명불상자로 했다가 이제 이름하고 그다음에 주소를 기재를 합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이제 알 수 없죠. 그 핸드폰을 보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이제 피고 그 원고는 이제 성만 알고 있었는데 이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피고 표시 정정하겠다 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통신사에 이제 사실조회를 또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진을 또 제출을 해요. 이렇게 1호증, 2호증 해서 상간녀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남편하고 바람폈다 이렇게 사진을 제출해요. 그래서 이제 소장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소장을 딱 받아가지고 누군지 모른다 나는 일면식도 없다 답변서죠. 소장 받아본 이제 상간녀로 의심되는 이제 그 불쌍의 여성이 이제 피고로 특정이 된 거예요. 이제 원고 청구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 구합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남편 처음 봅니다. 그 전화번호 이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이 법률에서 그 경찰들이나 이렇게 일면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원고가 제출한 1호증 아까 보여준 사진 있죠? 사진 장소에 간 적도 없고 사진에 나오는 인물도 다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서를 제출을 합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사자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서를 제출을 하죠. 그걸 이제 답변서를 받아본 이제 원고는 소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게 맞았어요. 그래서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취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소취하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상한데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소취하서는 또 개인이 제출을 했어요.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무실하고. 그래서 소송을 이제 그만하겠다는 취지예요.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서를 접수한 법원은 이제 예정되어 있던 변론기일을 기일 변경 명령을 내리죠. 추후 지정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후 지정 사유는 소취하서 접수해서 이제 2주의 그 소취하 부동의 기간을 줍니다. 법원에서는요. 사건을 이제 종결하는 거죠. 소취하를 했으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피고는 이제 소장 받아보고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 수임료 주고 그러고선 이제 답변서 제출했는데 소취하서를 제출했어요. 자, 이제 허튼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엉뚱한 사람을 피고로 지정을 해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소송이 시작이 돼서 판결로 갔으면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이라고 하는데 소취하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듯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이렇게 됐으면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이고 주문의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 소송 비용에 대한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한 다음에 항소 취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소취하를 한 경우에도 이렇게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합니다. 피고는요. 그래서 이제 소송 비용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과실로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이제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고 결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 그러니까 이 신청인은 본안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받은 피고가 되고, 그쵸? 그 다음에 피신청인은 이제 원고가 되는 거죠.
그런 사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원지원 이 손해배상 사건 소송 비용은 피신청이 부담한다. 피신청인 피고를 잘못 지정한 원고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부담하는 거고 그 비용은 100 얼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보다는 변호사 비용은 이제 아무리 못해도 최저 한 300 정도, 뭐 200에서 300 최저 뭐 그 정도 선인데 이제 100만 원밖에 인정을 못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이제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뭐 소송 비용 때문에 이제 나는 그 부동의를 한다, 소치하를 부동의를 하고 끝까지 난 소송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서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소송 비용 부담이 확정 신청 가시면 이렇게 재량 감액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수 규칙에 따라서. 이미 이런 판례도 성립이 돼 있고 그래서 굳이 버티실 필요가 없어요. 딱 인정되는 금액은 2분의 1입니다. 변호사 보수.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게 소가가 2천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들었어도 200만 원 거기서 2분의 1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가가 이게 만약에 원고가 3천만 원 청구했으면 150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 거겠죠. 소가가 이제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이면 10%면 300만 원이고 10% 300만 원이고 거기에 이제 2분의 1이니까 1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를 기준으로 소송 비용은 계산이 되고 이게 이제 소가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수임해서 3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00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비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00만 원이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소치하를 한 경우에요. 자, 이렇게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사례를 좀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레카96@한메일.net으로 간단한 상담 내용을 기재를 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